월 100만원씩 국내 주식 관련 꾸준히 배당주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 종목은 반드시 매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 우, 맥쿼리인프라, SK리츠 매수한다고 가정하여 월 100만원 배당금 받으려면 몇 주를 사야 하고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드렸는데, 영상을 본 지인이 저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미션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주제로 월 100만원씩 배당주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알려달라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100% 안전한 건 없겠죠. 물론 스펙이라는 종목이 공모가 기준 원금 보장되는 특이한 케이스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 안정성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무튼 요청을 받았고 그 답을 줘야 하기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3자의 주식 포트폴리오 짜주는 것을 증권사 다닐 때 참 많이 해봤는데 정말 간만에 해보는 작업이라 좀 신선하긴 하네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종목은 추천하기 위함은 아니고 저에게 부탁을 한 지인의 투자 성향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좋게 보이는 종목을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월 100만원씩 배당주 매수하여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 100만원 배당금 수령을 하기 위한 투자는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에서 40대 외벌이 세대는 사실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 달성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플랜 한번 잘 짜보시죠. 지인의 현 사원과 요청 사항은 첫째, 월 100만 원씩 3년간 투입 가능하다. 투자 가능 금액은 3,600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가능 기간 약 10년. 그리고 세 번째는 ETF를 비롯한 해외 주식은 싫어. 오로지 국내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달라. 그리고 변동성이 작으면서 배당 주면 참 좋겠다. 네, 이 조건이 어려운데요. 투자 기간 10년을 보고 3년간 매수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에 따라 종목 리밸런싱도 분명 진행되어야 하겠지만은 일단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처음 요청을 받고 내가 이걸 왜 해줘야 하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그 R&B 황태자인 박명수 형님의 표정처럼 딱 변하려고 하는 순간 찰나에 지인이 카운터 펀치를 날려주더라고요. 유튜브 이제 시작했으니까 구독자 수에 목마를 거고 네가 내 포토 짜주면은 구독자 50명 추가시켜줄게! 라고 하더군요. 해서 그 말 듣고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콜! 아무튼 부탁한 지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고르고 고른 종목이 바로 두 종목입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하지 않는 종목일 수도 있으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렇게 포트 구성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3년간 매수하여 장기간 가지고 갈 종목으로 제가 픽한 것은 바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현대차, 이우비 이 두 개의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은 배당 투자하는 분들이 주로 찾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배당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인데 지인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라 월 100만 원씩 한 종목에 넣기는 부담되어 우선 두 개로 나눠 봤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 오늘은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주말에 현대차 이우비에 관한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이니 종목당 50만 원씩 3년간 매월 매수하는 것을 가정해 봤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로 전통적으로 은행 종목은 배당주로 인정을 받기에 과거로부터 은행주를 배당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이 적자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해마다 큰 수익으로 인해 매년 임직원 성과급 지급 논란이 일어날 만큼 실적 역시 우상향하고 있기에 배당주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은데요. 초과 이윤세라고 부르는 횡재세의 지속적인 도입 논란, 그리고 정부의 상생금융 방안에 따른 순이익 감소 등이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소상공인 민생금융 지원 방안으로 2조 원의 상생금융으로 인해 각 은행들 23년도 4분기 실적에 비용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은행별로 보게 되면 국민은행이 3,700억, 그리고 하나은행이 3,500억, 신한은행이 3,000억 정도로 부담하는 비용의 80%를 작년 4분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생금융에 관해 정부의 추가적인 시행이 없다면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되겠지만은 은행 입장에선 사실 달갑진 않아요. 아무튼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에 대한 배당주 접근은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7일 금융지주 시가총액 지갑 변동이 있었는데요. 작년 4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해 통합지주사로 출범한 메리츠금융이 하나금융지주를 제치고 금융지주 시총 3위에 올라섰습니다. KB금융이 1위, 신한지주가 2위인데 3위로 등극한 이유는 자회사 통합 후 신주 상장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체계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통합지주로 출범하면서 당기 순이익의 50%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배당에 사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현재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금융 주주 입장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라 할 수 있겠죠. 이 밖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비롯하여 주주 환원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CT1 비율이 있습니다. CT1 비율이란 총 자본 중에서 보통주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보통주 자본에 대한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주주 환원 정책도 같이 발표했죠. CT1 비율에 대해 13에서 13.5%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작년 1분기는 12.83, 2분기는 12.81, 3분기는 12.74%를 달성했습니다. 관리 목표 비율에 하회하는 수준인데 목표 비율을 충족하면 전년 대비 증가한 자본 비율의 50%에 해당하는 자본 주주 환원을 그리고 13.5% 초과 시 초과 자본 주주 환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측에서는 13% 미달하더라도 타 금융사의 주주 환원 정책 고려해서 평균은 맞추겠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일단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금융지주 포함 은행주 투자하는 분들은 충당금이란 용어 잘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기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충당금이란 대출할 때 혹시나 발생할 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대출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1% 적립을 해야 하는데 이는 건정성 분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건정성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총 5개 단계로 구분이 되며 각 적립해야 되는 퍼센트는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등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 후 해당 대출건이 부실화된다면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회사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하는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현재 주가와 그간 지급했던 배당금,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면 하나금융지주의 24년 1월 22일 종가는 41,250원으로 최근 3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실적은 과거로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 그리고 배당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충분하다 판단합니다. 배당 투자 목적으로 종목을 골랐기에 HTS가 아닌 그냥 네이버에서 차트 캡처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작년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22년까지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2년 배당은 6월 800원, 12월 2,550원 지급하면서 배당주로의 매력도가 높은 배당 수익률 8%, 배당 성향 27.5% 기록하였는데 21년도를 보게 되면 배당금은 3,100원, 그리고 배당 수익률 7.4%, 배당 성향 25.6% 달성을 했습니다. 분기 배당이 실시된 작년 1분기 배당금은 600원으로 2분기, 3분기와 동일합니다. 3분기 평균 배당 수익률 계산해 보니 9% 중반에 이르는데 4분기 배당은 아마 전년과 동일한 2,55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50원으로 결정되면 하나금융지주 한 주 가진 분들의 작년 배당은 총 4,350원으로 짭짤한 배당 수익 달성하게 되는데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계산해 보면 10%가 넘어갑니다. 참고로 4분기 배당금 지급일은 4월 10일, 예, 그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3년간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사게 되면 현주가 기준 약 436주 매수 가능합니다. 물론 매수 시점의 주가와 배당 지급하는 연도의 손익에 따라 배당금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증권 등 비은행 부분에서의 부진, 부동산 익스포저 등 넘어야 할 사안은 많지만 그간 하나금융지주 배당 정책과 성향을 봤을 때 타 금융지주와 견줘봐도 배당주 투자로의 매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스의 상장 이슈도 있는데 토스 지분을 약 10% 가지고 있습니다. 토스가 상장을 한다면 당연히 지분으로 인한 자산 가치 재평가될 수 있기에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뭐 땡큐한 상황이겠죠.
이상으로 하나금융 지주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분기 배당주로의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인데 좋은 종목 선택하셔서 꼭 수익 나길 바라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